정도만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랑 짬뽕인데 1,0에서 저 곡선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가끔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 2점 지난데 2점 지나고 여기 접하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겠니? 우리가 이차함수가 아니면 접선이라도 접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가끔 그림으로 나왔을 때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거 3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케이? 그럼 굳이 그림으로 보면 아니 도대체 어디 있어야 접선이 하나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이런 점. 이 점을 지나는데 접선을 그리면 이거밖에 못 그리지 않아? 또 그릴 수 있어? 없어. 일로도 그릴 수가 없고 이 위쪽으로 접하게 그릴 수도 없죠. 뭐 이런 겁니다. 도형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그림은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림으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저 함수를 제가 편의상 fx라고 할게. 이건 이 유형의 문제는 약간의 번역이 필요한데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했을 때 접점의 x좌표가 한 개란 얘기야. 그럼 일단 접선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프라임 x를 먼저 구할 거고 이거지. 그럼 접선 바로 꾸며낼게. 자, y는 기울기는 x좌표를 제가 t라고 했을 때 이게 기울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t, ft니까 fx의 x자리에 t 집어넣으시면 이건 이번 중간고사 대부분의 학교 시험 범위였죠. 접선의 방정식 세운 겁니다. 얘가 어디 지나야 돼요? 1,0 지나야 됩니다. 그죠? 얘가 1,0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1, 여기다 0을 집어넣고 내가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하겠지. 여기까지도 돼? 자, 이거부터 먼저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3차항부터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언제 나오니? 3t 제곱에서만 나오죠. 3t 제곱.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서 3t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2개 했고 마이너스 6의 2t지? 마이너스 6의 2t는 얘랑 없어질 거고 상수항은 6의 2죠. 그럼 이거 다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돼? 넘겨볼게. 귀찮아. 일단은 제가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한 번만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 뭐를 구하는 방정식이니 지금? 접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죠. 접점의 x좌표인데 접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인데 얘가 그럼 근이 몇 개 나오면 돼? 한 개. 여기까지 이해돼?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이 한 개라고. t 값이 한 개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이면 나는 적절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해주시면 돼. 나는 t에 관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넘겨. 얘 빼고.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렸을 때 한 번 만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한 방에. 한 방에 그릴 수 있지. 미분법 필요 없이 t 제곱으로 묶어내면 2t-3입니다. 자, 그럼 얘는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고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니 그럼? 1이지. 1. 맞습니까? 비율 관계에서. 자, 그럼 6a-4가 한 번 만나면 되니까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극대값은 찾을 필요가 없고 1에서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맞아? 자, 그럼 한 번 만나야 되니까 6a-4가 0보다 커도 되고 6a-4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겠지. 이 경우는 스몰 a는 3분의 2 초과가 되겠고 이 경우는 넘기면 2분의 1 미만 되겠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3분의 1보다 크면 되니까 2번이지. 이거는 이 문제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15번 언더에선 잘 안 내. 계산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 문항번호 보면 알겠지만 화정도 17번, 백양고 논수령, 화수고 18번, 성사고 16번에 냈지. 네,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형은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이거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자, 여기는 이제 이거 2개 정도만 제가 이미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려내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절대값 안에를 그리고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리면 되지.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의 문제는 이 그래프 모양을 주로 물어보고 아주 가끔 교육청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서는 얘를 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얘는 제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0 이상인 부분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찍어내시면 된다라고 했죠. Y축 대칭으로 그려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연습만 해볼게. 저거 안 할게. 저거 너무 많이 했어.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제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는 x가 0 이상이면 y는 fx죠. 그냥. 이쪽은 똑같이 그려져요. 이쪽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x가 음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되지 x자리에 마이너스 x라고 y축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라는 거. 그리는 법만 먼저 아시면 돼.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서 자, 저는 대표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볼게. 144번으로 한번 보자. 무원고 작년. 자, 뭐 합답형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실수 K에 대하여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그럼 도함수를 제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기억부터 먼저 해볼게. K가 0이면 이거죠. 그죠? K가 0이면 f'x가 3x 제곱입니다. 3x 제곱이면 항상 0 이상이지.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증가함수면 그 값은 당연히 없고 이렇게 증가하든 x축과는 몇 번 만나?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지. 2번 이상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증가함수면. 그럼 일단 기억은 맞아요. 자, 두 번째. 이게 방정식의 활용인데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야.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 얘가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y는 절대값 fx랑 y는 2를 그렸을 때 몇 번 만난다는 얘기야? 5번 만난다는 얘기죠. 5번. 요 관계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그래프는 절대값 씌워졌을 때 5번 만날 수가 있겠니?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5번 만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일단 극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5번 만날 수가 없어요. 극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5번 만날 수가 없고, 그럼 극값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절대값 fx는 아래쪽 부분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도 제가 상수함수 y는 2를 어디다 그리더라도 5번은 만날 수 있을까? 5번은 무리가 있지. 최대 몇 개지 이게? 4개죠. 최대 4개입니다. y는 2가 만약에 이렇게 위치했다면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놈 하나 데려와. 왠지 이런 놈일 것 같아. 이게 y는 fx다 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5번 만날 수 있니 근데? 자, 여기다 그리면 몇 번 만나죠? 6번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6번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5번 만나지. 이게 당첨이네. 맞습니까? 자, 이게 당첨인데 이런 놈은 또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극대 극소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이쁜 모양, 이런 이쁜 모양이면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가? 얘는 5번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6번이고 여기 딱 그려주면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이렇게는 또 글러 먹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니? 이렇게 그려주려면 극대값, 극소값 중에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치? 그 둘의 절대값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절대값의 크기가. 절대값까지 같아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는 어디다 그리더라도 5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12번인데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진 애를 찾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그려지는 애를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저 함수를 다시 한번 멍하니 쳐다봐. 멍하니 쳐다봤더니 이런 모양이네.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없으면 어디 대칭인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 걔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지금. 그러면 반드시 y축 위의 점에 대하여 점 대칭이지. 맞습니까? y축 위의 점에 대하여 점 대칭이에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란 얘기야? 잠깐만. 이게 없으면 어디에 관하여 대칭? 0,0.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어디에 관하여 대칭? 0,2. 이 양반들의 표정을 봤더니 0,2에 관하여 대칭해. 그럼 됐어. 잠깐. 안 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 이렇게 하면 5번 만날 수 있어? 절대값 씌워뒀을 때 어디다 그리더라 발음도 안 되네. 그리더라도 5번 만날 수가 없어. 얘는 글러 먹었어. 아니 맨날 이렇게 비가 와. 뭐 비가 온다고 내가 기분이 나빠하면 안 되나? 이런 모양 아니니? 0,2에 관하여 난 대칭임을 알았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여기다 딱 그리면 5번 만나는 거 돼? 5번은 만나는데 문제가 있네. 여기가 뭐가 아니야 지금? 2가 아니죠. 그럼 문제 조건에 맞게 다시 그려볼게. 뭔가 하나 힌트 나오지 않니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니 이 재밌는 수학에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재밌긴 하시긴 뭐 재밌겠니 수학이? 딱 이 형님이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결정이 되네.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
아이씨 못생겼어. 하나 둘. 잘못 그리지 않았어? 짜증나. 이거 4번 만나는 거잖아.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올라간다고 합시다. 갑자기 올라갔어.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그럼 원래 그래프는 갈수록 막장이 돼가네. 극소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왜 아니야? 네? 글러 먹었어. 아까 그림이 맞지? 이쪽 안 접어 올렸어요. 정신이 나갔나 봐.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줘야 1번, 2번, 3번, 4번, 5번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극소값이 뭐 나와야겠니?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K값 뭐 굳이 구한다면 구해야 되나? K는 지금 양수여야 됩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가 루트 3분의 K가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지. 그럼 딱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거고 y는 2를 그렸을 때 5번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그럼 f 루트 3분의 k. 자, 이거 세제곱이니까 3분의 k 하나 나오겠고 하나는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루트 3분의 k로 묶어내면 3분의 k에서 k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k의 루트 3분의 k가 되겠고 이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 되겠네.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이거 플러스 되겠고 6 나오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아무튼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 K는 하나지. 하나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는데 사실 시험 시간에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이라는 것만 보고 저렇게 그려지는 K값은 하나겠죠. 하나일 테니까 제끼고 넘기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니은은 일단 맞습니다. 자,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면 gk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2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만약에 아까 도함수를 제가 구해냈으니까 k가 여기서 0 이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으면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k가 항상 0 이상 나오죠. 여기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항상 0 이상 나오잖아. 그냥 증가함수라고. 교점이 몇 개야? 1개입니다. gk 값이 1개란 얘기예요. 맞죠? k가 아까 0일 때도 1개였고 음수여도 프라임 x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아무거나 음수 집어넣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니까 1개일 거야. 근데 k가 양수면 달라지죠. fxy 교점이 몇 개가 될 수 있니? 이거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fxy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불연속점이 2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나와야겠지. 일단 디귿은 틀렸습니다. 12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고 말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예전 수능 문제라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서 147, 8, 9가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147번으로 잠깐만 풀어보세요. 한번. 이건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뭐 쌤 같은 문제집에도 다 있고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만족하면 원점 대칭인 기하함수라고 했어요. 차수가 뭐밖에 없다고? 홀수차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항이랑 1차항만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럼 얘랑 4번 만나면 됩니다. 일단 4번이나 만나야 되니까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는 배제할 수 있겠고 아마도 이 모양까지는 다 그리셨을 거야.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원점 대칭으로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거 아래쪽 부분 접혀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y는 16이랑 4번 만나려면 여기가 딱 얼마란 얘기니? 16이라는 얘기지. 이 그림은 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미지수를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계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원래 fx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원래 fx 여기가 얼마란 얘기니? 마이너스 16 맞지? 자, 제가 앞에서 비율관계, 이게 마지막 비율관계였어요. 3차 함수는.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루트 3이라고 했지? 1대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루트 3k. 오케이. 이렇게 잡는 게 근호가 막 나오고 이거보다 계산이 제일 편할 거야 아마.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3k겠죠?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세 군데 형성되는 겁니다. 원점 여기 자, 그럼 뒤에 거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면 x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k 구하는 게 보통 제일 편해요. 자, 근데 이 fk가 극소인데 fk가 얼마 나오면 되니? 마이너스 16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6. 자,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제곱이고 자, k는 2가 나오겠지. 이게 fx죠, 그럼. 그럼 F5는 65. 잠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풀어보라고 하냐면 보통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이 그림까지는 보통 잘 얻어내요. 여기까지 얻어내지 않았어? 4번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근데 fx를 홀수차항밖에 없네? 이렇게 잡아야지. 그럼 f'x가 3x제곱 플러스 a고 이게 뭔 식이지? 라고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만 하죠. 그 값 나오려면. 그럼 a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a가 음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계산이 좀 껄끄러울 거라고. 이 경우는 저는 그냥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내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할 거야. 실수할 여지가 적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적고 바로 뒤에 있는 148번 무언고 똑같고 149번 능곡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한 문제고 뭐 작년 문제로 따지면 152번 화정도 비슷하죠. 서로 다른 7개의 근을 가진다 어쩌고저쩌고 7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는 당신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이거를 2시간 하려고 하니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부등식의 응용.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방정식에 응용을 했고 부등식의 응용.
여기는 문항수는 방정식보다는 적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여기는 아이디어가 아주 심플해요. 이 부등식의 응용을 보면 방금 방정식에 응용했으니까 여기 말하는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랑 절대부등식 중에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수분해를 해서 사이범위냐 바깥쪽 범위냐 이런 걸 구하는 건 1학년 때고, 여기 부등식의 응용이라는 얘기는 특정 범위나 모든 실수에서 다음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만 잘 이해하시면 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대. 그럼 이걸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모든 실수에서 그려봤을 때 이 fx라는 그래프가 x축가 아래로 처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좀 이제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fx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찾아봐도 걔조차 0보다 큰 거 아니야? 내가 이 반 학생의 수학 점수가 다 50점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다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반 학생 중에 가장 점수가 안 좋은 학생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지. 가장 점수가 안 좋은 학생조차 50점이면 넘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넘는 거죠. 아이디어가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큰 걸 보이려면 fx의 최소값을 찾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끝이겠지. 끝입니다. 뭐 등호는 그때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근데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구간 A, B, A부터 B까지에 속하는 X에 대하여 fx가 항상 0 이상이다가 성립한다. 이번에는 fx의 최소값 찾아야 될까, 최대값 찾아야 될까? 여기서 항상 0 이하라면 제일 큰 놈 찾아서 그 놈이 0 이하인 거 보이면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구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fx의 이번에는 최대값을 찾고 걔가 0 이하인 거 보이면 되겠지. 원리는 아주 심플하지 않아?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얘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 우변이 0으로 고정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큰 걸 보이래.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넘겨. 얘가 성립하는 거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 차로 이루어진 이 함수를 그냥 hx라고 두고 hx의 최소값 찾고 걔가 0보다 큰 거 보이면 끝이죠.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우리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저는 그럼 아주 쉬운 문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159번 홀수번 하나 도와드릴게. 자, 일단 fx가 gx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넘겨서 바로 내림차순 정리. 근데 방정식이랑 조금 차이점은 딱 이거예요. 방정식이면 분리된 미지수는 그냥 우변에 남겨두고 그래프를 이렇게 조정을 하지. 근데 이거 부등식은 다 넘긴 후에 이 왼쪽에 그냥 뭐 구하면 돼? 최소값조차 0 이상인 거 보이면 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새로운 함수니까 얘는 제가 hx라고 지정을 할게. 임의로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되죠. 그럼 머릿속에 개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4차의 개수가 양수야. 그럼 얘는 w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겠지.
그럼 도함수를 먼저 구하셔야겠네. 자, h'x를 구해보면 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12로 묶어내고 딱 봤더니 그냥 1 집어넣으면 빵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절히 자, 이렇게 되겠네. 저는 그냥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조립제법이 편하신 분은 조립제법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됐지. 자, 도함수를 인수분해하고 이 형태에서 바로 hx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그 값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h'x에 부호변화가 없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든 크든 양수니까 부호변화가 없는데 얘는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 부호변화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1은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오지만 삐끗하고 기울기의 부호변화가 없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증가함표 작성하지 않고도 그냥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이게 굳이 부등식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최대 최소 문제 아니니? 어디에서가 최소값이야? 1에서 최소값이죠. 그럼 H1 또 얼챙이 없이 도함수에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가 얘조차 0 이상이면 되지요. 자, 그럼 스몰 a는 11 이상 나오면 되지. 자, 그럼 최소값은 11 나오겠죠. 자, 여기 패턴이 뭐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주의할 문제만 좀 볼게요. 작년 능곡 182번.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일반화해서 푸시면 안 돼. 다 좌변으로 넘기고 풀면 되겠네. 히히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조건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는 임의의 두 실수라고 나왔죠. 만약에 이 조건이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의의 실수 x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fx가 위쪽에 있으면 되죠. fx가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그럼 내가 x를 여기를 잡든 fx 값이 항상 같거나 크죠.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려져도 무방합니다. 근데 얘는 조건이 다른 거야. 요거 두 실수라고 했어요. 두 실수. 근데 x1, x2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 있어? 없어는 뭐야? 병신인가? 있어? 없지? 말이 헛나. 배고파서 그런가? 아까 이상한 짜장면을 먹었더니 여러분들도 짜장면 좋아하니? 짜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중국집에서 이제 간짜장을 시키면 짜장이 잘 볶아서 나오고 위에 계란 후라이가 나오고 오이도 이렇게 채 썰어줬거든. 언젠가부터 오이가 없어지고 계란 4분의 1이 들어가고 하더니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이게 짜장면인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얘기고. 아무튼 얘는 x1, x2가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랑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 만족할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만족 안 하지롱. 왜 만족 안 하냐면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를 잡는다. 그리고 x2는 여기를 잡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때 요 함수값이 gx2가 되겠고 이 함수값이 fx1이지 fx1이 지금 더 크니? 안 크죠. 아까 그냥 임의의 실수 x면 x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때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근데 x1, x2라고 하면 두 x값은 다를 수도 있으니 이런 형태로는 만족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무조건 fx, f의 함수값이 g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fx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뭔데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얘는 fx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찾아오더라도 gx의 가장 큰 놈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죠. 이렇게 그리면 제가 x1, x2를 어떻게 잡더라도 이 부등식 성립하지. 방금 전에 푼 문제랑은 유형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랑 뭘 찾아야 될까 이번엔? fx의 최소값을 찾고 걔가 gx의 최대값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이랑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얼탱이 없이 이거 잽싸게 왼쪽을 넘기고 히히 4차 함수의 최소값 찾아야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따로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저게 fx네. 저게 fx인데 제가 프라임 x 구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얘만 봐도 딱 각이 나오지 않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 0이니까 대칭축이 있어 없어? 있지? 0이 되는 x 좌표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제가 이 간격만 보더라도 대칭축이 있는 4차 함수인지 없는 4차 함수인지 알아달라고 했고 그럼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겠죠. 우리가 보통 양수가 편하니까 저는 2일 때 함수 갖고 갈게. F2 16 32 플러스 6K 마이너스 16. 자, gx의 최대값 얘는 2차 함수네. 어디서가 최대니? 대칭축이 지금 1이죠. 3이지 3. 1 집어넣으면. 자,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4 구해주시면 되지. 182번. 4번을 4번이 아니라 4. 그러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 학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81번 화정고, 183번 화수고에서는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됐다. 라는 거고 자, 하나 정도만 제가 풀 수 있나만 볼게요. 제가 지금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를 안 했는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해보기는 하셔야겠죠. 170번으로 작년 화정 4번이다. 4번.